결혼을 준비하는 중 예비 며느리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혼수를 함께 고르러 다니기도 했고 데이트하듯 산책도 자주 했어요. 어머님, 날이 참 좋네요. 이렇게 따뜻하고 화창한 날은 어머님이랑 걷기 딱 좋아요. 이제 계절이 2번만 더 바뀌면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겠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니까 나는 뭐 복도 많지.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포근해져서 참 좋아. 저야말로요. 정 많고 마음 따뜻하고 또 이렇게 멋진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제 친정엄마가 조금 질투하시겠지만 그래도 요즘엔 어머님이 더 좋아졌어요. 진심이에요. 아이고, 무슨 그런 과찬을 해.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다영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그냥 둘이서 오순도순 예쁘게 그리고 재밌게 살아라. 그거 말고는 내가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시댁이다 뭐다 하는 말들이 있잖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잘할게요. 근데 아까 통화하시는 거 얼핏 들었는데요. 혹시 어디 출근하세요? 그걸 들었구나. 구청에 일자리를 신청해 놓았는데 방금 전화가 왔어. 나한테 딱 맞는 자리가 하나 있다고. 건물 청소일이래. 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 저는 얼마 전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야유를 받고 결국 일을 그만두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용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 이젠 쉬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였지만 저는 저에게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일이 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고 자꾸 물어봐서 속 시원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실은 내가 12살 때부터 식모로 일하기 시작했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단 하루도 편하게 쉰 날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일을 안 하면 이 가슴이 막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뭔가 움직여야 내가 숨을 쉬는 느낌이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님, 일 대신에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엔 실버 요가나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인기라던데요. 운동이야. 일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취미? 난 그런 거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어. 바느질, 청소, 밥하기. 그런 게 내 취미고 내 특기였지 뭐. 아무튼 구청에서 연락 왔으니까 면접은 보러 가야겠지. 건물 청소라니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닐 거야.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제가 일자리를 구했다고 기뻐하며 웃는 모습을 보더니 며느리는 차마 하지 말라는 말은 꺼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첫 출근을 하는 날, 며느리가 직접 모시고 가겠다고 제 집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영아, 아가, 너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오늘 첫 출근이시잖아요.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고 싶었어요. 어딘지 확인도 하고 축하도 드릴 겸 해서요. 아이고, 뭐야. 날 데려다 주려고 이 아침부터 온 거야? 너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야? 오전 일은 다 끝내놨어요. 팀이랑 스케줄 조정도 해놨고요. 어머님 모셔다 드릴 시간은 충분해요. 세상에, 변호사 며느리가 일을 다 제쳐두고 시어머니를 데리러 오다니. 다영아,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야? 넌 노력 안 해도 충분히 과분한 아이야. 그냥요.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냥 꼭 우리 엄마 같아서요. 옆에 계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며느리 또 있을까? 그래, 기분 좋게 가보자. 우리 다영이가 축하해준다고 했으니 같이 가야겠네. 그래, 가보자.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차를 타고 일터까지 함께 갔습니다. 주차하고 나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일하시게 된 곳이 여긴가요? 그래, 맞아.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이야. 어때? 멋지지 않니? 내가 대학 문턱은커녕 중학교도 못 나온 무식쟁이라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다. 왜 대답이 없어? 별로 안 좋니? 아니요,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왜? 여기 와본 적 있어? 혹시 네가 다닌 학교니?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몇 번 봤어요. 아, 그랬구나. 아무튼 네 덕분에 기분 좋게 첫 출근하네. 잘 다녀올게. 조심해서 돌아가고. 어머님, 어? 왜? 쉬엄쉬엄 하세요. 첫날부터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다영아, 걱정해주는 건 고맙다. 근데 말이야,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니? 난 아픈 데 없고 건강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거야. 그럼 조심히 가라. 며느리는 저를 대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만나서 옷을 받았고 일하는 구역과 방법을 듣고 바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청소 일은 많이 해봤으니 그리 어렵지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나니 바로 며느리가 전화를 주었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괜찮으셨어요? 많이 힘드시진 않았어요? 다영아, 내 걱정돼서 전화한 거니?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오늘 아주 좋았어. 일은 어려울 거 없이 익숙한 청소일이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전부 좋은 사람들이더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든다. 1년 계약인데 열심히 잘하면 연장 계약도 할 수 있다더라. 그 대학교가 아주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주 마음에 들어. 내일이 빨리 와서 출근하고 싶을 정도라니까. 다행이네요, 어머님. 그럼 푹 쉬세요. 또 연락드릴게요.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그렇게 고마운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일하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라 혼자 끙끙 앓았답니다. 주말에 제가 쑥 캐러 간다고 넌지시 말을 했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잊지 않고 토요일 아침에 연락을 해줬어요. 어머님, 오늘 쑥 캐러 가신다면서요? 저도 같이 가요. 어? 아니야, 그거 취소됐어. 오늘 대학교 가서 일해야 해. 네? 어머님, 주말에는 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지난주에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게 있어서 말이다. 그냥 오늘 가서 정리하려고 미루면 찜찜해서 말이지. 무슨 일 처리길래요?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요. 아니야, 다영아. 나 혼자 갈 거야. 너는 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든지 내 아들이랑 데이트나 해.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아무튼 끊을게.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는 일터로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데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요일까지 일을 나갔답니다. 기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일주일 뒤에 출근하려고 대문을 열고 나갔더니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어머님, 서프라이즈! 저 왔어요. 너 또 왔냐? 나 혼자 가도 되는데. 그냥 어머님이 걱정돼서요. 그런 고마운 아이한테 저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애기냐? 네가 키우는 애기냐고. 내가 출근하는 거지 학교에 가는 거야. 너 내가 만만하니? 어머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실수한 걸 바로 인식하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머리가 좀 아파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미안하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즘 괜히 성질이 나빠진 모양이야.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구나. 늙어서 그런지 감정 기복이 심해졌나 봐.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괜히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신경을 곤두서게 했나 봐요. 앞으로는 연락하고 약속 잡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 그래주면 고맙겠구나. 오늘은 그냥 가라. 나 혼자 출근하고 싶구나. 며느리는 저의 고약한 심술에 기가 팍 죽어서 시키는 대로 혼자 차에 타서 사무실로 돌아갔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연락이 뜸하게 왔고 저는 대충 안부만 전하고 끊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맞대기가 너무 미안해서 만나자고 말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걸어서 집에 가는데 도로 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군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말이죠. 어머님! 누구? 아, 다영이구나. 어머님, 퇴근길이었는데요. 우연히 어머님을 보고 차를 세웠어요. 집에 가시는 길이시죠?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오늘은 그냥 좀 걷고 싶어. 몸이 좀 찌뿌둥해서 말이지. 혼자 조용히 생각도 좀 하고 그러고 싶구나. 아, 네. 그럼 다음에 봬요, 어머님.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그날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일터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은 바로 제 고향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교수님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제 청소구역이 친구의 사무실 복도도 포함되어서 매일 얼굴을 봐야만 했어요. 서연아, 좋은 아침이야. 김정옥, 너 내가 이름 부르지 말랬지? 아, 미안. 그런데 고향 친구한테 뭐라고 불러? 교수님이라고 불러야지. 나 여기 교수야. 너는 청소부고. 너무 그러지 마. 아무리 교수여도 우린 친구잖아. 지난번에 쌍욕을 처먹고도 그러니? 너 또 더러운 꼴 보고 싶은 거야? 아니야. 내가 아침이라 기분이 좋아서 괜히 나댔나 보다.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이서연 교수님. 아줌마, 복도에서 봐도 모른 척해. 괜히 내 체면 깎아먹지 말고. 알아들었으면 바닥이나 제대로 닦아. 청소 똑바로 안 됐으면 또 주말에 부를 줄 알아? 그리고 인상 좀 펴고 이래라. 그 못생긴 면상을 보니까 오늘 하루가 꼬일 것 같잖아.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표정 고치고 일할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향 친구인 서연이는 어릴 적 정말로 친했던 친구였는데 저는 식모의 길을 가고 서연이는 학업의 길을 가면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청소부로 취직하고 나서 제가 서연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괄시, 명령과 막말이었습니다. 제가 창피하다고 같은 급이 아니니 기어오르지 말라고 하더니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숙회로 가려다가 대학교에 청소를 하러 출근했던 거였죠. 친구 서연이는 제 존재가 싫었는지 보기만 하면 막말을 심하게 했어요. 하루는 복도에서 인사를 하려다가 체면 깎인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구둣발로 제 발등을 찍더라고요. 야, 인사할 줄 몰라? 지금 내 제자들 앞에서 날 무시한 거야? 미안. 그게 아니라 네가 아는 척하지 말랬잖아. 그건 둘이 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내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의를 차려야지, 이 붕어 대가리야. 그래. 미안.
학생들이 있을 때만 인사할게. 제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을 때 계단 위로 누군가가 멈춰서 듣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숨어 있었지만 저는 며느리의 발끝만 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대학교에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고향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가 그토록 모욕을 주고 차갑게 내뱉은 말들. 그 모든 상황이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상처로 남아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고 온몸에 긴장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나왔어요. 저희 청첩장이에요. 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문구가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서연이의 갑질로 머리가 아팠지만 좋은 티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어이구야, 우리 며느리 얼굴이 여기 딱 박혀있네. 참 예쁘다. 근데 실물보다는 못 나왔는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진이 제가 아닌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실물이 훨씬 낫죠? 까불기는. 근데 이제 결혼 준비는 다 된 거지? 네, 어머님. 다음 주쯤이면 신혼집에 혼수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 이제 진짜로 봄만 오면 돼요. 그래. 축하한다. 예쁘게 잘 살 거야. 청첩장 나한테 한 100장만 주고 가렴. 친척들도 많고 지인분들께도 전해드려야 하니까. 네, 어머님. 100장 드릴게요.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만 주세요. 그렇게 청첩장을 건네고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데 괜스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대학교 복도에서 그 차가운 대화를 목격했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며느리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의 불편한 출퇴근은 계속되었고 친구 서연이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평일에 서연이가 있는 1층 복도를 쓸고 닫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구두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 서연이가 보여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날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죠. 야, 둘이 있을 때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제자들 볼 때나 굽신거리면서 인사하란 말이야. 너 말귀 못 알아듣니? 그리고 내가 옷을 어떻게 입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아니,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너 또 반말하네? 내가 너랑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미안.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 좀 똑바로 해. 여기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잖아. 네, 다시 닦을게요. 저기 교수님, 친구로서 줄 게 있는데요. 친구로서? 참, 뭔데? 이거 받아요.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교수 친구가 와서 자리를 빛내주면 좋겠어. 참네. 야, 넌 배알도 없어?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저에게 갑질하던 친구에게 청첩장을 내밀다니. 하지만 저는 서연이의 본 모습이 따로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어릴 적에는 정말 좋은 친구였잖아. 난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내 아들 결혼식에 꼭 와줄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나도 네 딸 결혼식에 갈게. 이게 지금 교수를 개 호구로 보나? 넌 자존심도 없냐?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어 처먹네. 야, 저기 봐봐. 서연이가 허공에 삿대질을 하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양동이를 들어 구정물을 저에게 뿌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정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는 너무 서글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예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계단을 껑충 내려오더니 저의 얼굴을 닦아주더군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던 거냐? 네?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머님 목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볼일인지 모르겠지만 일 다 봤으면 그냥 가라. 못 본 척하고 가. 어머님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어떻게 그냥 가요? 지난번에도 모른 척하고 숨어 있었잖아. 오늘도 그리하면 될 것을 왜 나서고 그래? 그냥 모른 척하고 가.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숨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는 너무 놀라고 어쩔 줄 몰라서 제가 나서면 어머님이 더 민망하고 난처해 하실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야. 아무튼 지금은 못 본 척하고 그냥 가. 여긴 내 일터고 이쪽은 이 학교의 교수님이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렇게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계속하자 지켜보던 서연이가 터뜨린 웃음소리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꼴값들 다 떤다, 진짜. 김정옥, 이 아이가 네 며느리 되래야? 너랑 하는 짓이 똑 닮았네. 그 시애미의 그 며느리. 청소나 하면서 어디 교수한테 청첩장을 내미나? 아주 인생이 개그야. 둘이 복도를 닫고 사라져라. 재수없어. 그 말을 듣자 며느리가 제 앞에 서더니 서연이와 맞서더군요. 이보세요, 교수님. 지금 무슨 짓 하신 건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께 저지른 일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 구정물 뿌린 거 손수 닦고 가셔야 합니다. 깨끗이 닦고 용서를 빌고 가세요. 뭐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전 이분의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자식된 도리로 이 모욕을 그냥 넘길 순 없어요. 당장 사과하고 옷이며 머리며 깨끗이 닦고 가세요. 참나, 아주 웃기는 계집애가 다 있네. 야, 김정옥,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연아, 미안해. 우리 며느리한테는 큰 소리 치지 마. 나한테만 화내라. 또 반말하네? 넌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머리 장식이야? 붕어 대가리니? 또 날 가르치려고 들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것이 감히 교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 너 잘난 교수고 난 멍청한 청소부다. 됐니? 그러니까 내 며느리한테 뭐라 하지 말고 네 사무실에나 들어가. 됐다. 더는 말 섞지 말자. 어릴 때부터 머리도 나빠서 식모다 하더니 변한 게 없네. 김정옥, 이 망한 인생아. 내가 너 청소부도 못하게 만들 거야. 각오하고 있어, 이 붕어야.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참지 못했어요. 제 옆에 있던 다른 양동이를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서연이의 머리 위로 확 쏟아부었습니다. 구정물이 서연이의 머리와 옷을 타고 흘러내렸고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양동이를 그대로 뒤집어 씌운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다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어머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어머님을 이렇게 짓밟는 인간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나설게요. 어머님은 뒤로 물러나 계세요. 며느리는 조금 더 겁먹지 않고 벌떡 일어서는 교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봐요, 교수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사람 대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교육자의 얼굴이에요? 서연이는 구정물에 흠뻑 젖은 채 질끈 이를 물더니 며느리 앞까지 다가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따귀를 날릴 기세였습니다.
이에 제가 막으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뒤로 물러서게 손을 뻗었어요. 이윽고 며느리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때려요. 치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식모 정옥이가 참 강 큰 며느리를 뒀구나. 그래, 해보자. 무식한 것들에게는 매가 약이지. 입 꽉 깨물어라. 서연이의 손이 허공을 가리려는 순간 계단 위에서 낮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교수, 거기서 당장 멈추게. 이 사장님? 지금 자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게... 이 청소 아줌마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보세요. 이 꼴 좀 보시라고요. 이 사장님, 이 둘이 저한테 구정물을 뒤집어 씌웠단 말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교육 좀 시켜야겠어요. 자, 잠깐. 교육은 내가 시켜야지. 자네가 하지 말게. 내 조카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금 상황만 봐도 우리 다영이가 자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구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조카요? 그래, 다영이.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삼촌한테 정확히 말해봐. 이 교수에게 구정물을 뿌린 이유가 뭔지 얘기해봐라.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제가 일하는 대학교의 이사장 조카였습니다. 처음 저를 차로 데리고 왔을 때 살짝 당황한 것 같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괜히 말하지 않았던 거였죠. 며느리는 구정물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당한 걸 일일이 말해주고 며느리가 똑같이 되돌려준다고 말이죠. 그러자 이사장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서연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우리 다영이 시어머님이시라고. 우리 사돈한테 갑질을 하다 못해 구정물까지 뿌렸다고? 그게... 이 사장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러자 이사장님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는 다영이 외삼촌이자 여기 대학교 이사장입니다. 외삼촌이요? 이사장님이 다영이 외삼촌이셨어요? 예. 그런데 사돈께서 이 교수와 친구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자자, 사돈하고 다영이는 여기서 잠깐 비켜 계시고. 이 교수, 방금 내 조카한테 손 올리려 했지. 그리고 우리 사돈께 구정물을 뿌렸고. 교수라고 청소하는 분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내 조카 교육시키겠다고. 그럼 내가 그 조카의 삼촌이니까 대신 맞아줄게. 어디 한번 해봐. 서연이는 며느리가 누구의 조카인지 듣고 나서 바로 꼬랑지를 내렸어요. 진짜 사람 눈빛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이 사장님, 그게 아니라... 왜? 못 치겠나? 자네보다 윗사람이라 손이 안 올라가나? 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내 조카와 사돈께 정식으로 사과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여기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당연하지. 여기서 하지 않으면 오늘로 자네 교수직은 끝이다. 난 내 직위, 내 평판 다 걸고 자네를 해임시킬 거야. 반드시.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학생들이 강의실 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 나왔고 어느새 저희를 빙 둘러싼 구경인파가 생겼습니다. 이사장님,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제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사과해. 여기서 하지 않으면 교수직 박탈이야. 내가 말로만 이러는 줄 알지? 내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수, 자네가 내 사돈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사과를 하든지 교수직에서 내려오든지. 이사장님, 여기서 사과는 좀... 그러면 제 체면이... 체면?
자네는 남의 귀한 어머니한테 구정물 뿌릴 때 이분의 체면을 생각 안 했나? 사람한테 그렇게 모욕을 줄 땐 신이 나더니 자네는 체면이 문제야. 이사장님이 강렬한 눈빛으로 서연이를 노려보며 경고하자 그제야 서연이가 주춤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이서연이라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체면이 꺾인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네 며느리랑 같이 내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예비 며느리가 제 손을 조용히 붙잡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내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사과가 되는 겁니다. 다영아,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이 다 보고 있잖니. 그래도 서연이는 내 친구야. 교수이기도 하고. 어머님,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에 대한 교육이자 상식에서 벗어난 인간을 참교육하는 거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탈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교수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교수님, 지금 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건가요? 아니면 삼촌 말씀대로 교수직에서 내려오시겠습니까? 저희 삼촌은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분이십니다. 선택 잘하세요. 서연이는 더는 말문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분위기를 파악한 서연이는 눈시울을 붉히더니 푹 구정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핸드폰 불빛이 일제히 켜졌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영상 녹화를, 누군가는 사진을 찍으며 그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해갔죠. 미안해, 정우가. 내가 잘못했어. 청소 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대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 너에게 오물을 뿌린 것도 미안하다. 내가 교수라고 어깨에 힘만 들어가서 몰상식한 짓을 했어. 그렇게 작게 중얼거리는 게 사과인가요? 귀에 들리지도 않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가 듣게 똑바로 명확하게 말하세요. 알았어. 알았다고. 나 이서연은 친구 김정옥에게 크나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정우가 미안하다.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구정물과 눈물이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권위와 체면을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물을 들이붓고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며 울고 있는 그 장면은 뼛속까지 비굴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담긴 그 장면은 이서연 교수가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체면을 처참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그만 찍어요. 부탁드릴게요. 다들 강의실로 돌아가 주세요. 며느리는 아직 멀었다면서 저를 또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널리 알려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냥 두세요. 다영아, 아무리 서연이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야. 복수하듯이 사람을 짓밟는 방식으로는 우리 마음도 편해지지 않잖니? 이사장님, 아니 사돈, 그만하시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눕시다. 제발요. 사돈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네요. 좋습니다. 이쯤에서 끝내죠. 이사장님은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학생 여러분, 방금 찍은 영상과 사진은 모두 삭제해 주시고 강의실로 돌아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서 돌아가 주세요. 학생들은 이사장님의 부탁에 말해 핸드폰을 집어넣었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강의실로 하나둘씩 들어갔습니다. 바닥에서 비척비척 일어선 서연이는 무릎을 오래 꿇었던 탓인지 한쪽 다리를 절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정물에 젖은 외투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축축한 소리를 냈고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화가 풀린 상태였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교수,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나? 자네 평판 안 좋은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나도 몰랐네. 그럼 저 해임되는 건가요, 이사장님? 그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야. 우리 사돈께서 자네 사과를 받아주실지 말지를 결정하실 거야. 사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조용히 제게 향했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아야죠. 서연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가진 것 하나 없이 독하게 버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교수 자리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을 견뎌야 했는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너무 아까워요. 저에게 갑질을 하고 무시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보내는 건 심해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과받았으니 충분합니다. 저는 시선을 서연이에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사과 받아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자리가 무너지게는 안 할 거야. 정우가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대신 약속해. 나뿐 아니라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앞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줘. 전처럼 사람 위아래 따지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할 거야.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정말 미안해, 정우가. 좋아. 그럼 난 그 사과 받아들일게. 사돈,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세요. 교수 자리 문제는 없던 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돈. 사돈 말씀이 그러시니 이번 일은 그리 처리하지요.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 무렵 예비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제가 학교에 올 때마다 느꼈던 건데요. 청소하시는 분들 쉬실 공간이 전혀 없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데 앉아서 쉴 자리도 간식 먹을 것도 없다는 게 너무 부당하잖아요. 네 말이 맞다. 이사장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지.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쉼터 만들어야겠다. 앉아서 편히 쉬시고 간식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게 말이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수님. 네, 며느님. 며느님이요? 아까는 기집애라며 눈에 불을 켜더니 극존칭을 쓰시네요. 좋아요. 사과한 건 받아준다 쳐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어머님이든 다른 청소부분들이든 또다시 갑질하고 모욕 주는 일 생기면 그땐 저랑 정말 끝장을 보게 될 겁니다. 말뿐인 경고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깍듯이 대하고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정말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네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마음 좀 풀리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덕분에 많이 풀렸어. 아가야, 고맙다. 그렇게 친구이자 갑질의 여왕 이서연 교수는 모든 체면을 바닥에 내려놓고 사과했고 다시는 갑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망가진 자존심을 추슬러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영이와 오랜 시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유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던 순간, 그리고 냉랭하게 대했던 모습들, 그 모든 감정의 뿌리가 서연이에게 있었다고 말이죠. 괜히 아무 죄도 없는 다영이에게 그렇게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친구는 친구지만 너무나 못되게 굴었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가 크다 보니 그 감정을 어딘가에 쏟아내려고 했나 봐. 다영이, 너에게 말이야. 내가 참 못난 어른이다. 미안하다. 다영이 너한테 상처 줬던 거 진심으로 미안하다. 오랜 친구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 화 풀 곳이 필요했는데 네가 참아줄 거라 믿고 모질게 굴었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딱 한 번 그러셨고 바로 사과해 주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 대신 앞으로는 전처럼 자주 저랑 데이트해 주실 거죠? 아이고, 참 예쁘기도 하지. 나야 너무 좋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데이트해줘야지. 우리 며느리 최고야. 사랑한다, 아가야. 저도요, 어머님. 저도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는 이번에도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유쾌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지내자면서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희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정말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찌나 소중하고 따뜻했는지 이제는 제 마음속에 예비 며느리는 딸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이사장님은 정말 말 그대로 큰돈을 들여 청소부들을 위한 전용 휴게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방 하나가 아닌 존중의 표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죠. 휴게실 공사가 완공되던 날, 저와 며느리 그리고 청소 직원분들이 모두 모여 조촐하지만 따뜻한 오픈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모님들! 자자, 다들 리본 잡으시고요. 이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자리니까 다 같이 가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며느리 목소리에 맞춰 청소부 이모님들이 양손에 든 가위를 사삭하고 리본을 힘차게 잘랐습니다. 잘려나간 리본 조각이 바닥 위에 흩어지는 순간 작은 공간 안에 뿌듯함과 기쁨이 한꺼번에 퍼졌습니다. 모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한바구음을 터뜨렸어요. 그 휴게실엔 푹신한 소파와 커다란 식탁, 커피 머신과 냉장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음료며 간식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하다 지칠 때면 잠시 쉬어가기에 딱 좋은 따뜻한 쉼터였죠. 아이고야, 내가 이런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허허, 우리 조카의 부탁이라 제일 먼저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 사돈, 우리 조카의 미워하지 마시고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미워하다뇨.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영이가 얼마나 예쁘고 속이 깊은데요. 저보다 훨씬 더 어른답다고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조촐한 오픈식은 유쾌하게 흘러갔고 청소 직원들은 휴게실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 간식을 나누며 수다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더니 휴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그대로 식탁 위에 음료와 빵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우와,
휴게실 완공했네요. 되게 좋네요, 이사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정우가 진심으로 축하해. 이 휴게실 정말 좋다. 그래, 네 덕도 조금은 있지 뭐. 그런 말 마. 요즘엔 솔직히 얼굴 들 용기도 없다. 학생들 때문에 좀 힘들어. 서연이는 그날 이후로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지낸다고 했어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네가 만든 결과니까 조금은 견뎌야지. 시간은 걸려도 다시 서려면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야. 맞아.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어. 다들 드시라고 간식 좀 사왔어. 교수는 멋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더 오래 머무르지 않고 휴게실에서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꽃이 피고 봄이 오자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식 날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얼마나 굶고 뛰었는지 막상 드레스를 입어보니 헐렁해서 클립으로 허리를 잡아야 할 정도였죠. 아이고야, 우리 며느리 너무 말랐다. 아니, 왜 이렇게 살을 뺀 거야? 그러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만 더 빼야지 싶었는데 그게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긴 하죠. 그럼 우리 며느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냐?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하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다영아, 서연이가 왔어. 너 보고 싶다는데 인사할래? 서연이... 그 계진상 교수님요? 이제 진짜 어머님께 잘하고 계신 거 맞아요? 대학교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도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먹으라고 간식도 종종 사다 주더라. 얼마 전에는 내 앞에서 통곡하듯이 울면서 사과를 또 하더라고. 예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어.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수업은 계속 못하고 계신다면서요? 학생들이 수업을 보이콧해서 지금은 강단에 못 서고 있대. 좀 안 되더라.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스스로 견뎌내셔야죠. 축하해주러 오셨다면요, 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조심스레 신부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뻣뻣하고 날을 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한없이 고개를 낮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교수님. 네, 며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요즘 어머님께 잘해주신다면서요? 네, 그땐 제가 참 못나게 굴었더랬죠. 약속한 대로 제대로 마음 다잡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사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어서요. 혹시 며느님께서 이사장님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교수님, 그 문제는 삼촌도 어쩌지 못하세요. 학생들의 선택은 학생들의 몫이니까요. 이건 누구한테 기대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견뎌내셔야죠. 세상에 쉬운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버티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그럼 저는 하객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우가 축하해. 이따가 보자. 그래, 서연아. 우리 고향 친구들도 와 있으니까 가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눠.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 숙인 채 뒷모습을 돌려 신부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에
지금도 수업을 맡지 못한 강의 없는 교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기에 누구의 동정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겠죠. 이제 남은 건 서연이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넘어서느냐의 몫일 뿐입니다. 결혼식은 말 그대로 찬란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반짝이는 조명,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천천히 행진하며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렸습니다. 그날의 풍경은 오래도록 사진 속에 남았고 그보다 더 짙게 남은 건 함께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우리의 마음이었죠. 애들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거의 매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좋던지요. 아들 부부가 신혼집 위치를 잘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오늘같이 쉬는 날엔 좀 쉬지. 뭐하러 또 와서 이 고생이야. 에이, 고생이라니요. 어머님이랑 같이 요리하려고요. 저 배울 것도 많고 입도 전에 좀 챙겨둬야죠. 오늘은 뭐 해볼까요? 오늘은 구수하게 청국장이나 끓여볼까? 너 청국장 만드는 법은 모르지? 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야 배워요. 요즘은 청국장도 기계로 띄우면 돼. 밖에서 사올 필요도 없고 생각보다 간단해. 재료는 있으니까 시작해볼까? 네, 오늘도 어머님과 추억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말 친정엄마와 딸처럼 다정하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장도 보고 카페도 가고 나들이도 다녀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정말 보석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누구보다 기뻐했답니다. 우리 손주를 가졌다니. 어쩜 이렇게 예쁜 짓만 골라서 할까. 잘했다, 잘했어. 이제 육아는 내가 맡을 테니 넌 건강하게만 낳아라. 그럼 어머님 일은 어떻게 해요? 손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니? 일 관두고 내가 우리 손주 키워주마. 그러면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될게요. 며느리가 만삭이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서연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서연아, 나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여기 안 와. 아, 그래. 저기... 뭐?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심했어. 사과를 100번도 넘게 하네. 이제 그만해도 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우가 미안했어. 너 요즘도 수업 없다며? 그래서 위에서 말들이 많아. 나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 그 정도로 심각해? 아무래도 학생들이 내 수업을 거부해서 아마 수업을 다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뭐 내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이렇게 된 거지. 아무튼 미안했다, 정호가. 나중에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래. 다음에 보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얼마 뒤 친구 서연이가 교수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통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곧 할머니가 되니까요. 서연이와는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동창들 모임에 나가면 마주쳤습니다. 교수를 그만두고 알바를 다닌다고 하던데 이제는 갑질의 티를 완전히 벗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오늘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며느리의 이야기를 길게 써보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네요.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갈등도 아주 조금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와 며느리는 모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인연으로 오래오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